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익힘책 62쪽과 63쪽을 공부할 텐데요. 62쪽과 63쪽은 역시 수학책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평면 도형, 조각을 사용해서 무늬를 꾸며보는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생님이 같이 챙겨준 준비물 꾸러미 또는 수학책, 수학 익힘책 부록에 있는 준비물 꾸러미를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직접 그리는 게 좋다 하는 친구들은 직접 그려도 됩니다. 대신에 이 도형을 직접 그리게 되면은 뒤집기나 돌리기를 할 때 좀 헷갈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준비물 꾸러미를 사용하도록 해요. 먼저 62쪽은요. 여러분이 직접 무늬를 꾸며야 하는 활동인데 각 문제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밀기를 이용해라, 뒤집기를 이용해라, 돌리기를 이용해라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우리가 그 규칙을 무시하지 않고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은요. 주어진 모양으로 무엇을 이용하라고 했나요? 문제 확인. 밀기를 이용하라고 했죠. 중요한 게 있는데 밀기는 위로 밀든 아래로 밀든 왼쪽으로 밀든 오른쪽으로 밀든 모양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밀기만 해서는 이게 막 거꾸로 된다거나 위아래가 바뀐다거나 하는 일은 안타깝게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이 모양을 밀기를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같은 모양으로 여기를 다 꾸며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상 멈춰놓고 여러분이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꾸미거나 직접 그려서 여기 전체에 16칸을 다 꾸며보도록 합니다. 다 한 친구들은 선생님과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다 꾸며 보았나요? 밀기의 경우에는 무늬가 정해져 있죠. 어때요? 이런 삼각형 모양이 위아래, 왼쪽 오른쪽이 바뀌지 않고 그냥 똑같이 계속됩니다. 이거 전체 4 곱하기 4는 총 16칸을 다 이런 모양으로 꾸며야 하는데요. 이렇게 꾸미는 과정을 만약에 말로 설명하라고 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총 2가지 단계로 설명하면 되죠. 첫 번째는 무엇을 해라? 이 모양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반복해서 밉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오른쪽으로 반복해서 밀면 이런 식으로 무늬가 탄생하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아래쪽으로 계속 밀어줍니다. 오른쪽으로 일단 밀어서 첫 번째 줄을 완성한 다음에 이거 전체를 아래쪽으로 계속 밀어주면 되겠죠. 내가 첫 번째 줄을 완성한 순간 이거를 세트로 묶을 수 있습니다. 세트로 묶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말은 만약에 밀기가 아니라 뭐 뒤집기랑 돌리기였다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한 세트라고 생각해서 통째로 밀거나 또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늬를 주어진 도형을 사용해서 일단 작은 무늬 한 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순간 세트가 탄생해서 이 세트를 통째로 돌리거나 뒤집거나 밀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 말을 왜 했냐면 2번은 뒤집기가 나오거든요. 뒤집기는 뒤집는 순간 어쨌든 위아래 좌우,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뒤집으면 모양이 좀 변하는 애들이에요. 원과 같은 애들은 뒤집어도 모양이 안 변하는데요. 얘네는 뒤집으면 모양이 변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거나 혹은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서 일단 한 세트를 만든 다음
이거를 통째로 밀거나 통째로 뒤집어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 수 있어요. 합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합체가 이렇게 합체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뒤집기를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선생님이 주어진 도형 조각, 이 모양을 뒤집었을 때 예시를 한번 들어줄 테니까 이 뒤집은 모양을 사용해서 한번 꾸며 보세요. 자, 일단 주어진 모양은 뭐였죠?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삼각형이 기본 모양이었습니다. 이거를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뒤집었을 때의 모양을 선생님이 그려줄 테니까 참고해서 꾸며보세요. 자, 참고로 뒤집기에서는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랑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랑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이 같다. 뒤집기에서는. 위로 뒤집건 아래로 뒤집건 두 개는 서로 같다라는 거 기억해요. 일단 네모난 틀을 그리고 주어진 삼각형을 뒤집으면 위아래로 뒤집으면 도형의 위아래가 바뀌기 때문에 위쪽에 있던 직각이 아래쪽을 향하게 되겠죠. 직각이 아래쪽, 직각이 도형의 위쪽에 위치했다가 뒤집으면서 직각이 도형의 아래쪽을 향하게 돼요. 어떻게 변환하면 이런 식으로 직각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직각이 원래는 위쪽에 위치하다가 아래쪽으로 간다는 뜻. 자,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이랑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이 같으니까 똑같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위로 뒤집었을 때랑 아래로 뒤집었을 때 모양은 같죠? 그쵸? 요거 역시 직각이 원래는 도형의 위쪽에 위치했다면 아래쪽으로 뒤집는 순간 직각이 아래를 향하게 돼서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화면을 보고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붙임딱지를 뒤집어 봐도 좋지만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위로 뒤집었을 때랑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은 요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해놓고 얼른 다시 색칠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뒤집기나 돌리기를 할 땐 헷갈리니까 항상 그 모양의 특징을 확인해요. 이 경우에는 고맙게도 직각삼각형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직각의 위치가 어디로 변하는지를 통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습도 그려줄게요. 자,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습은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습과 같죠? 무엇이 변할까? 누구를 특징으로 삼을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이번에도 역시 직각을 기준으로 삼고 싶어요. 자, 직각이 전체적인 모습의 오른쪽에 있죠. 직각이, 그쵸? 자, 그런데 왼쪽으로 뒤집으면 직각이 오른쪽에서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왜요? 왼오로 뒤집으면 도형의 위치가 왼우가 바뀌니까, 좌우가 바뀌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 도형의 직각이 지금 삼각형의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걸 왼쪽으로 뒤집는 순간 직각이 여기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쵸? 그러면 나의 직각삼각형은 직각이 여기에 있는 요런 삼각형이 될 거예요. 빠르게 색칠을 해주면 이런 직각삼각형 모양의 도형이 탄생하겠죠.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습은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습과 같으므로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습도 선생님이 얼른 색칠을 해볼게요. 자, 됐나요, 여러분? 요렇게 직각이 원래는 도형의 오른편 위에 있었는데 왼오로 뒤집으면 왼편 위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됐죠? 자, 복잡한 건 다 지우고 다시 빠르게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습 색칠. 됐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색칠. 왼쪽이랑 똑같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뒤집었을 때 모양을 알려줬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 꾸미면 돼요.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자유롭게 다만 뒤집었을 때의 모양만 이용해서 꾸며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동안 선생님도 예시로 한번 무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똑같이 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세요.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만의 뒤집기 사용한 무늬를 만들게요. 선생님은 남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고 계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첫 번째 줄을 완성할 거고요. 가운데 선이 안 보이니까 선만 여기 있다고 이렇게.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일단 두 번째 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꾸며보셨나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양대로 완성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고 다만 돌리기가 아니라 뒤집기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다 해봤나요? 자, 여기까지 혹시 다 못한 친구들은요. 영상 멈춰놓고 더 해도 되니까 얼마든지 꼼꼼하게 완성해 주세요.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만의 무늬를 만들어 봤어요. 자, 무늬를 완성했다면 이제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무늬를 완성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를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꾸민 규칙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랍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어려운 단계를 거치진 않았는데 일단은요. 첫 번째 단계 주어진 도형을 어디로 먼저 뒤집을게요? 오른쪽으로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계속 한 번씩 뒤집어 첫 줄을 완성했습니다. 그쵸? 오른쪽으로 한 번, 또 오른쪽으로 한 번, 또 오른쪽으로 한 번 뒤집어서 첫 번째 줄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는 첫 줄을 어떻게 할게요? 아래쪽으로 계속 한 번씩 뒤집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쪽으로 한 번씩 뒤집기를 해서 첫 번째 줄을 이와 같이 완성했잖아요. 이 첫 번째 줄을 통째로 아래쪽으로 한 번 뒤집고 통째로 아래쪽으로 또 한 번, 통째로 아래쪽으로 또 한 번. 즉, 내가 만든 첫 번째 줄을 통째로 활용을 했다 이거죠. 이걸 하나하나 뒤집기 할 필요 없이 첫 번째 줄을 완성했다면 이걸 통째로 뒤집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거는 꼼수가 아니라 엄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하나 16개 다 뒤집고 있을 수 없잖아요. 첫 줄을 통째로 뒤집었다라고 해도 되니까 여러분도 항상 무늬 꾸미기를 할 때 첫 번째 줄을 신경 써서 만들면 조금 편하답니다. 여기까지 다 한 친구들은요. 3번 드디어 돌리기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돌리기라.
일단 돌리기의 예시를 선생님이 여기 그려줄 건데 돌리기는 뒤집기보다 더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 이유는 돌리기의 경우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거를 90도씩 돌릴 수도 있고 180도씩 돌릴 수도 있고 270도씩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나의 마음대로 좀 더 자유롭게 무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선생님이 일단은 각각 시계 방향으로 또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로 회전했을 때 모양을 그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사용해서 이번엔 뒤집기보다 더 자유롭게 한번 무늬를 꾸며보세요. 일단은 90도 돌렸을 때, 180도 돌렸을 때, 270도 돌렸을 때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모양은 누구? 이 친구. 다시 좀 예쁘게 기본 모양은 이 친구죠. 직각이 오른쪽 위에 위치한 이런 삼각형. 이거를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90도 회전했을 때, 180도 회전했을 때, 270도 회전했을 때. 자, 90도 회전하면 어떻게? 네모틀은 변하지 않고 삼각형만 요렇게 바로 선 모양이 되고 직각은 어디로 이동? 직각도 바로 서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게 되죠. 이게 90도 회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또다시 90도 회전, 즉 처음에 비해서 180도씩 회전을 하면 어떤 모양? 다시 이 삼각형이 이번에는 이렇게 세워지죠. 여러분은 이렇게 어렵게 그리지 않고 준비물 꾸러미를 활용하면 쉬워요. 이런 식으로 직각의 위치가 변합니다. 이거를 또 90도 회전, 즉 처음에 비해 270도 회전하면 어떤 모양? 어떤 모양이 돼요? 이렇게 직각이 아예 왼쪽 위를 향하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이거를 또 90도 회전하면 360도 회전하면 원래대로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회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회전을 해도 돼요.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처음 모양은 이런 상태. 좀 예쁘게 그릴게요. 이게 태블릿 PC라서 글자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림 그리는 게 조금 어렵네요. 원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고 직각의 위치 확인해 주세요. 오른쪽 위. 자, 이거를 90도 돌리면 어떤 모양? 90도. 반시계입니다. 반시계. 반시계를 90도 돌리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회전을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직각의 위치는 왼쪽으로 옮겨지죠.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자, 그 다음에 90도씩 또 회전을 하면 어떤 모양? 90도씩 또 회전을 하면 이번에는 이런 모양. 직각이 왼쪽 아래를 향하게 되는 모양의 삼각형이 됩니다. 직각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관찰하시면 조금 쉬워요. 자, 처음에 비해서는 무려 180도 회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270도 회전했을 때의 모양은 어떤 모양? 270도.
즉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더 90도씩 갔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랑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거 생각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요렇게 선생님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랑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모양을 그려줬는데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활용해서 여기 왼쪽에 빈칸을 꾸며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어떻게 꾸밀지 규칙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나는 90도씩 계속 회전하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한 번에 180도씩 회전을 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180도씩 회전을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규칙에 따라서 무늬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무늬를 만들고 선생님이 답을 예시를 들어주면 그거랑 똑같이 만들면 여러분의 그런 상상력을 선생님이 줄여버리는 것 같아서 요거는 선생님의 작품을 보여주지 않을게요. 영상 멈춰놓고 이런 식으로 시계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며 여러분이 무늬를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천천히 다 해결한 친구들은 다음 쪽으로 넘어와 주십시오. 63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63쪽의 4번은 내가 직접 무늬를 꾸미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어진 모양으로 뒤집기를 이용해 만든 무늬만 모두 찾으라고 하였네요. 뒤집기를 이용해 만든 무늬만. 자, 이 말은 그냥 밀기만 해서는 안 되고 돌리기가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쵸? 그럼 이 4개의 모양을 무늬를 하나하나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주어진 모양, 첫 번째 칸에는 원래 모양을 그대로 썼네요. 자, 여기에는 뒤집기가 사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래쪽으로 한번 뒤집었죠. 아래쪽으로 뒤집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직각의 위치가 삼각형 기준 직각이 어디 있어요?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것을 뒤집는 바람에 직각이 위쪽을 향하게 됐죠. 직각의 위치가 아래에서 도형의 윗부분에 차지하게 됐고 다만 왼쪽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왼쪽이기 때문에 얘는 아래쪽으로만 한번 뒤집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뒤집기를 이용했을 때의 무늬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1번은 맞네요. 밀기만 사용했으면 땡인데 다행히 뒤집기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으니까 왼쪽 거는 인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봅시다. 이거는 뒤집기가 아닌 것 같죠? 자, 밀기, 뒤집기, 돌리기 중에 어떤 걸 사용했을까요? 생각할 시간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뒤집기가 아니라 무엇을 사용했죠? 돌리기. 자, 주어진 모양은요. 일단 뒤집기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여기 1번에서 봤듯이 아래 또는 위로 뒤집었을 때 모양이고요. 요거는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이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경우 빼고 나머지는 모두 뒤집기가 아니라는 뜻. 이번에 얘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90도 뒤집었을 때의 모습 같고 얘 보세요. 얘 아주 난리가 났어. 얘는 뒤집기에서 절대 이런 모습 못 나와요. 거의 바람길기 수준이네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90도 일단 회전했고 또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자, 누가 봐도 돌리기와 같죠? 다시 크게 한번 볼까요? 주어진 모양은 얘인데 지금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 직각이 이렇게 눕혀진 것 같아요. 얘는요, 원래의 도형을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 직각이 왼쪽 위로 쓰러진 것 같죠? 그쵸? 자, 얘는요, 이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더 돌렸기 때문에 직각이 왼쪽으로 세워진 것 같죠. 헷갈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라? 학습지나 교과서를 통째로 돌려봐라. 혹은 붙임딱지를 돌려봐라. 돌리기는 직접 돌려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내가 상상만 해선 돌리기는 어렵거든요. 직접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네 번째 거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가 익숙하게 얘를 왼 또는 오로 뒤집었을 때 모습 그대로고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요. 위 또는 아래로 뒤집었을 때의 모습이네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도형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도형의 좌우가 바뀝니다. 그쵸? 직각 기준 뾰족이가 오른쪽에 위치했는데 네모칸 기준 왼쪽으로 이동했죠.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한번 뒤집었겠죠. 자, 얘는요. 도형의 위아래가 바뀐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각이 전체적인 모양의 삼각형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뒤집기를 하면서 직각이 아래가 아닌 위를 향해 있죠. 얘는 아래 또는 위로 한번 뒤집었을 때의 모습이네요. 이해가 되나요? 밀기만 사용해서도 안 되고 돌리기를 사용해서 안 되고 뒤집기를 이용했는지를 본 겁니다. 얘랑 얘는 오른쪽 또는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모양이고 얘네는 돌리기가 지금 사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X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내가 이거 돌리기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안 된다, 어렵다 하면 붙임딱지나 학습지를 통째로 돌려보라고 했어요. 돌려서 나오는 모양이면 이거는 안 됩니다. 문제에서는 뒤집기를 이용해서 만들라고 했거든요. 정답은 얘랑 얘뿐이라는 거. 얘네는 지금 돌리기가 사용되는 바람에 땡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한 친구들은 5번으로 오는데 자, 5번에 웬 깜짝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분수 배운 지 너무 오래됐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얼른 같이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자가 분모보다 큰 애를 무슨 분수라고 했을까요? 가분수, 대분수? 가분수. 요렇게 분자가 업고 있는 애가 아래보다 훨씬 큰 거를 가분수. 머리가 몸통보다 지나치게 큰 거를 가분수라고 하죠. 가분수. 자, 그럼 가분수를 좀 보기 좋게 점잖게 분자가 분모보다 무조건 작도록 넘쳐나는 애들을 밖으로 빼준 거를 무슨 분수? 대분수라고 하죠. 가분수와 대분수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대분수는 얘. 가분수는 얘. 혹시 대분수, 가분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3학년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주어진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거 하나요? 1과 4분의 3은 1 더하기 4분의 3이란 뜻이죠. 이 말은요. 자, 1은 분모를 4로 통일을 해야 덧셈이 쉬우니까 4로 통일을 할게요. 1은 4분의 얼마? 4. 분모 분자가 똑같을 때만 이걸 1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은 4분의 4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그대로 와줍니다. 다시 좀 크게 써줄게요. 1과 4분의 3이라는 것은 2를 따로 떼어 놓고도 4분의 3이 남았어. 넘쳐나는 거예요. 요거를 뜻한 거죠. 1과 4분의 3은 사실 1 더하기 4분의 3이라는 뜻. 자, 그런데 이 1이라는 친구는 누구다? 분모 분자가 똑같은 애를 우리가 1이라고 한다. 4 기준으로 하면 4분의 4, 100 기준으로 하면 100분의 100, 1 기준으로 하면 1분의 1. 이렇게 분모 분자가 똑같은 애들 우리가 모두 그냥 1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굳이 4분의 4로 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얘가 지금 분모가 4인 분수라 더하기 편하라고 선생님이 굳이 4분의 4로 바꾼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그대로 4분의 3이니까 2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분모가 똑같을 때는 분자끼리 덧셈하면 돼서 4 더하기 3은 7. 헷갈리는 친구들은 영상 멈춰놓고 직접 덧셈을 해봅니다. 1과 4분의 3은 1 더하기 4분의 3과 같아서 분모를 통일하면 4분의 7. 됐죠? 자, 그러면은 결국 4분의 9랑 4분의 7을 비교하는 거네요. 분모가 똑같을 때는 무조건 분자가 더 큰 게 이기죠. 왼쪽이 더 큰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얘는 무려 3인을 갖고 있어. 그런데 혹시 모르죠? 얘가 더 클 수도. 일단 3과 9분의 4를 바꿔줍니다. 3과 9분의 4는 3 더하기 9분의 4랑 똑같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3이라는 애는요. 분모가 9인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9분의 9가 1인데 이게 3이나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야 3이 되죠. 자, 뭐라고요? 9분의 9가 1인데 지금 3이나 있으니까 1이 3번 있어야 돼서 9분의 9 곱하기 3이 됩니다.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한 번 더 바꿔도 돼요. 9분의 9가 1이니까 9분의 9 더하기 9분의 9 더하기 9분의 9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은 이렇게 바꾸고요. 얘에다가 뭘 더한다? 원래 딸려있던 9분의 4까지 더한다. 암산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 9분의 9, 3은 27에다가 4 더하니까 31.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과 9분의 4가 다시 9분의 3 곱하기 9 더하기 9분의 4 해서 9분의 31이 됐죠. 자, 그럼 결국 얘 왼쪽이랑 오른쪽은 같은 숫자란 뜻이네요. 9분의 31을 대분수로 바꾸면 3과 9분의 4가 된다는 뜻이네요.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같습니다. 자, 3학년 때 배운 건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분수 배울 때 다시 복습할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문제 얼른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얘네를 건드렸는데, 이번에는 얘를 건드려 봅시다. 가분수를. 5분의 12는요, 풀어서 쓰면 5분의 5 곱하기 2 곱하기 몇 번까지 있을 수 있어요? 5위는 10. 5위는 10 더하기 2가 되어야 합쳐서 12가 되죠. 다시 나눠서 써볼게요. 우리는 5분의 5가 1이라는 걸 알죠? 그쵸? 얘를 풀어서 써보면 얘는 5분의 5 더하기 5분의 5 하고도 뭐가 남아요?
5 더하기 5는 10인데 2가 또 남죠.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12는 5 더하기 5 더하기 2로 쪼갤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5 더하기 5는 1이죠. 얘도 1이죠. 즉, 1 더하기 1 더하기 나머지 5분의 2. 즉, 2와 5분의 2로 고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깨끗하게 다시 5분의 12라는 i는 5분의 5 더하기 5분의 5 더하기 5분의 2니까 이거를 얘 1, 얘 1, 얘 5분의 2 더해서 2 더하기 5분의 2로 고칠 수 있어서 대분수로 합쳐주면 누구? 2와 5분의 2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비교 가능하죠? 왼쪽은 2와 5분의 1, 오른쪽은 2와 5분의 2. 누가 더 많아요? 오른쪽이 5분의 1만큼 더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깜짝 문제로 옛날에 배웠을 것을 복습해 봤습니다. 자, 깜짝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5번을 볼까요? 5번은요. 이미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이어서 바톤 터치해서 그리라는 뜻이네요. 여기 요 4개를 큰 그림으로 보시면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영상 멈춰놓고 얼른 색칠을 한 다음 선생님과 맞춰봐요. 어때요, 여러분? 누구를 큰 그림으로 보라고요? 얘네 전체 4칸짜리를 큰 그림으로 보면 약간 바람개비 무늬가 되죠. 이어서 그리면 요렇게 색칠을 하면 되겠네요. 이어서 그리는 거라 좀 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성은 하고 한번 규칙을 돌아보면 이 도형은 뒤집기를 한 걸까요? 돌리기를 한 걸까요? 밀기를 한 걸까요? 일단 밀기는 절대 아닌 것 같죠? 밀면 모양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뒤집기를 하면 이렇게 됐을 것 같죠?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왜요? 뒤집기를 하면 도형의 좌우가 바뀌니까. 아래로 뒤집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래로 뒤집기에도 같은 모양이 됐을 거예요. 왜요? 아래로 뒤집기를 하면 도형의 위아래가 바뀌는데 이 도형은 특이하게 위아래가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뒤집기로만 했을 때는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이 안 됐을 것 같고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얘가 이렇게 세로였던 친구가 가로로 쓰러진 것 같아요. 그쵸?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이거를 또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하면 아래와 같은 무늬가 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또?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또 회전하면 이 무늬가 나오겠죠. 이렇게 바람개비 돌아가듯이 돌렸을 때 이 모습이 나옵니다. 혹은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어도 돼요.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이 모양 나오고 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 모양 또 반시계로 회전하면 이 모양. 자, 즉 이 그림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서 미안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돌리기를 계속했을 때 전체적인 4개의 칸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4칸짜리를 하나 완성을 하면 그대로 오른쪽으로 밀고 아래쪽으로 밀어서 벽 한 칸을 다 채울 수 있겠네요.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어쨌거나 돌리기를 해야 나올 수 있는 무늬라는 거.
뒤집기나 밀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번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고 이제 6번만 하면 이번 시간도 끝이네요. 보기에 4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4가지 낱말이 있는데 주어진 모양 누구? 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이 모양이 되는지 규칙을 설명하라고 하네요. 이것도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생님은 가장 설명하기 편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방법은 여러 개인데 가장 편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그냥 밀기 하면 되는데 이걸 360도로 회전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굳이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무늬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요 한 세트가 오른쪽으로 밀어지거나 아래쪽으로 밀어지면 완성이 되겠죠. 또는 첫 번째 줄을 다 완성을 시켜놓고 통째로 아래쪽으로 밀어도 되겠네요. 선생님은 통째로 미는 거를 좋아해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첫 번째 줄을 완성한 다음 2단계로 아래로 밀기를 활용했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을 완성하려면 주어진 도형을 밀기를 해야 될까요? 뒤집기를 해야 될까요? 보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정답이에요. 밀기일까요? 뒤집기일까요? 당연히 뒤집기겠죠예요? 얘를 밀면 이 모양이 그대로만 나올 텐데 밀기만 해서는 절대 모양이 바뀌지 않으니까 주어진 보기, 밀기, 뒤집기 중에서 첫 번째 줄은 뒤집기를 해야 이 모양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뒤집었을까요? 이 모양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왜요? 전체 사각 틀 중에서 색칠된 부분이 전체 사각 틀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죠. 그런데 전체 사각 틀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던 애를 뒤집기 했더니 왼편으로 이동했어요. 이 말은 어느 쪽으로 뒤집었다는 뜻? 오 또는 왼쪽으로 뒤집었다는 뜻이죠. 도형의 좌우가 바뀌려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뒤집어야 하니까요. 자, 왼쪽으로 뒤집었다고 해도 틀린 거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벽을 지금 꾸민다고 했을 때 기본 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뒤집어야 이 모양이 되겠죠? 왼쪽으로 했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닌데 이게 진짜 실제 벽을 꾸민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 칸을 채웠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뒤집어야 이 모양이 나올 테니까요. 자, 그러면 1단계는 주어진 모양을 오른쪽으로 한 번씩 계속 뒤집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 줄을 완성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첫 줄을 통째로 아래쪽으로 밀기를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두 번째 줄을 완성했겠네요. 그러면 이 낱말, 이 보기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밑에 있는 줄을 채워볼게요. 주어진 모양을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쪽으로 한 번씩 계속 뒤집기를 해서 첫 줄을 완성하고 이게 1단계. 2단계는 이것을 통째로 아래쪽, 첫 줄을 통째로 아래쪽으로 밀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있는 낱말, 밀기, 뒤집기, 오른쪽, 아래쪽이란 낱말을 사용해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1단계. 주어진 모양을 오른쪽으로 한 번씩 계속 뒤집기를 해서 첫 줄을 완성하고 내가 완성한 첫 줄을
통째로 아래쪽으로 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됐죠? 우리가 수학 익힘책의 문제 6개를 풀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그쵸? 선생님이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문이 꾸며라 해도 좋았겠지만 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좀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이 꾸미기가 어떻게 보면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라 여러분이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할 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힘든 거 꾹 참고 이번 시간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기특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혹시 내가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다음번에라도 2학기에라도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숙제만 성실히 해오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혹시 내가 도형 조각 그 준비물 꾸러미를 잃어버렸거나 복사해서 준 거를 잃어버렸거나 책이 갑자기 사라졌거나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클래스팅 댓글을 남겨주거나 부모님께 부탁해서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면 선생님이 학습 꾸러미를 집으로 갖다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도 힘내서 공부 잘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